우주는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과 작은 행성들과 외성들, 그리고 거대한 슈퍼거성들이 어렴풋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밝고 평범해 보이지만 기괴한 모습으로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온통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과 행성들은 보이지 않은 거미줄 같은 중력 필라멘트에 의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은하라는 이름의 구조물을 이루고 이 은하들은 서로 뭉쳐서 성단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우주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형성되고 진화하고 합쳐지며 매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마치 잘 규제된 법이 있는 것처럼 질서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은하는 항성, 밀집성, 성간물질, 암흑물질 등이 중력에 의해 묶여져서 이루는 이를테면 거대한 천체들의 무리라고 규정합니다. 은하를 뜻하는 용어 갤럭시는 은하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 갈락시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은하들은 작은 것들은 1천만 개 이하의 항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큰 것들은 100조여 개의 항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성들은 모두 은하의 질량 중심주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도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천체들을 거느리고 다른 항성들과 마찬가지로 은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은하 안에는 수많은 항성계, 성단, 성간 구름들이 있으며 이 사이의 공간은 가스, 먼지, 우주선들로 이루어진 성간 물질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정확히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암흑물질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일반적으로 은하 질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관측 결과들에 따르면 대다수 은하들의 중심에 초대질량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추정됩니다. 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일부 은하들의 핵에서 발견되는 활동 은하핵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역시 그 중심에 이러한 매우 무거운 블랙홀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은하는 겉보기 모습, 즉 시각적 형태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로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가 있는데 전자는 대강의 윤곽이 타원형이고 후자는 먼지 투성이의 나선팔들이 소용돌이치는 원반 구조입니다. 불규칙하거나 기묘한 모양의 은하들은 불규칙 은하로 분류되며 이렇게 된 이유는 이웃 은하들의 중력 때문에 모양이 교란되어 흩어진 것입니다. 은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은하들이 서로 합쳐지면 보통 별 생성률이 커지게 되는데 때로는 아주 급격하게 별들이 만들어지는 폭발적 항성생성 은하가 되기도 합니다. 타원이나 원반같이 고른 구조를 갖추지 못한 작은 은하들 역시 불규칙 은하로 분류됩니다. NGC 1313 은하는 매우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다른 은하에 비해 월등히 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를 별 폭발 은하라 부릅니다. 은하의 모습이 이처럼 혼란스럽고 많은 별들이 태어나는 경우는 은하가 최근에 다른 이웃한 은하와 충돌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NGC 1313 은하는 그물자리 방향으로 1500만 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1700억, 즉 1.7 곱하기 10의 11승계 이상의 은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은 직경이 1000파섹에서 10만 파섹에 달하며 수백만 파섹의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은하 간 공간은 평균 밀도가 1立方미터당 1개의 원자도 되지 않는 희박한 기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들어 살고 있는 은하수라고 불리는 우리 은하에도 이웃이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은하의 정확한 수는 관측할 수 없는 우주가 있으므로 딱 몇 개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1700억 개가 넘는 은하가 온갖 모양을 하고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주 규모에서 숫자를 언급하는 건 전부 다 추정치일 수밖에 없고 그 추정치라는 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만 해당되는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빛이 출발했던 곳으로 우리는 가볼 수 없습니다. 우주는 고도의 등방성이 존재하므로 빛이 출발한 지점에서도 똑같이 등방하므로 우주의 규모를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은하수는 가운데 막대할 한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어떤 은하든 많은 수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은하들의 질량을 우리 기준으로 값을 매기기엔 그 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나마 작은 축에 드는 외소은하인 세그웨이2의 질량은 태양의 55만 배에 불과합니다. 은하 중에서도 덩치가 제일 큰 초거대 타원 은하 IC1101은 우리 은하수보다 1700배나 더 무거울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주를 그 크기별로 구분하자면 지구, 태양계, 국부 성간 구름, 국부 거품, 굴드대, 오리온 자리 8, 우리은하, 우리은하의 위성은하, 국부 은하군, 국부 시트, 천여자리 초원하단, 라니아 케아 초원하단, KBC 보이드, 관측 가능한 우주,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는 국부 은하군에 소속되어 있으며 국부 은하군에는 약 50개 이상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고 그중 3개는 다른 은하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덩치 좀 키웠다는 새 은하가 바로 은하수,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은하입니다. 국부 은하군은 그 지름이 약 1000만 광년이며 질량은 태양의 약 3조 배로 추정되며 더 작은 크기의 다른 은하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가 속한 국부 은하단 밖에는 국부 시트가 있는데 그 지름이 약 2300만 광년으로 측정되며 평평한 구름인 국부 시트를 구성합니다. 국부 시트의 두께는 약 500만 광년입니다. 국부 시트는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방대한 요소인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 그룹은 조건부로 4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외소은하 또는 성단일 수 있는 우리 은하와 그 위성 은하로 구성된 은하수의 하위 그룹 은하입니다. 은하수는 은하단에서 두 번째로 큰 은하수로 추정에 따르면 은하수는 2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과 250억 개에서 1000억 개의 갈색 외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나선형 구조로 지름이 약 20만 광년에 달하는 원반으로 그 두께는 약 1000광년입니다. 원반의 중앙에는 지름이 27000 광년 정도 되는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곳에는 태양 질량의 430만 배에 달하는 초거대 블랙홀이 숨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작은 블랙홀이 궤도를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질량은 태양의 최대 1만 배 정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은하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암흑물질이라는 점이 요즘 주류인데요. 이 물질은 관측된 적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은하수의 질량은 태양의 약 1.5조 배로 추정되며 은하수에서 조금만 더 가면 31개의 위성 은하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불규칙한 모양의 외소 은하들입니다. 이 외소 은하들은 주변에 있는 덩치 큰 은하의 중력 영향을 받아 뒤틀리고 구부러집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위성은 개자리와 큰 별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외소 은하들입니다. 지구에서 대략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고 우리 은하 중심에서 4만 2천 광년 떨어져 있어 마치 기다란 타원처럼 보입니다. 이 외소 은하는 약 1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속에 있는 대부분의 별은 적색 거성입니다. 은하수의 중력 영향으로 큰 개자리 은하는 거의 부서진 상태입니다. 은하의 조성력은 교란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하계에서 찢어진 별들은 은하수 주위를 가두는 정교한 고리 모양의 구조인 소위 웹불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은하수의 가장 큰 위성 은하이자 이 지역 그룹에서 네 번째로 큰 은하는 큰마젤란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약 300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은하수에서 약 16만 3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은 우리 은하의 7배에 불과합니다. 큰마젤란 은하의 질량은 은하수의 300배나 작고 큰마젤란 은하는 중앙에 초거대 블랙홀은 없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내부에 많은 양의 암흑물질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마젤란 은하는 거대한 이웃 은하의 중력 영향으로 나선 구조를 이루던 형태는 모두 사라지고 외소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 사이에 있는 SBM 유형으로 형태가 변해지고 있습니다. 작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앙에는 막대 모습을 명확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큰마젤란 은하에는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만 5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R136A1 별은 지금까지 발견된 별들 중 가장 무거운 별로 추정합니다. 이 푸른색 초고성의 질량은 태양의 315배이고 표면 온도는 4만 켈빈 이상으로 뜨거우며 광도는 태양의 870만 배입니다. 관찰된 바에 따르면 큰마젤란 은하는 우주의 가장 큰 별들이 모여있는 본거지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붉은 거성 WOHG64의 지름은 태양의 1.5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큰 슈퍼 거성 스티븐슨 2-18의 지름보다 겨우 25% 작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항성 진화의 개념에 따르면 WOHG64는 앞으로 1000년 안에 언제든지 별의 수명, 마지막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 전체의 약 5%는 천여자리 항성류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천여자리는 우리 은하의 외곽에 있는 10만 개의 별들이 유난히 산란되고 희미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대다수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천여자리 항성류는 어느 시점에 은하수에 의해 거의 완전히 삼켜진 왜소한 구형 은하의 잔해라고 합니다. 즉, 오래전에 은하와 충돌을 하고 어떤 건 우주로 뿌려지고 어떤 건 은하수로 합병되고 겨우 은하였음을 나타내는 잔해들만 남아있는 은하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를 만나게 됩니다. 안드로메다는 그 위성 은하들과 함께 안드로메다 부분군이라고 불리는 지역군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800kpc 또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안드로메다는 외소 은하가 아닌 은하수와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지름은 약 22만 광년으로 약 1조 개의 별무리로 우리 은하에 있는 별보다 3배에서 5배 더 많은 별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흥미로운 건 두 은하의 질량은 약 1조 5천억 태양 질량으로 서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안드로메다 은하를 형성하는 별들은 평균적으로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나이가 많고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잘 보일 정도로 날씨 좋은 날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안드로메다의 각 지름은 달의 6배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2개의 선명한 팔을 가진 나선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를 망원경으로 관찰하다 보면 은하 중심에 선명하게 보이는 2개의 성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략 서로 5광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안드로메다가 아주 오래전 중심을 가지고 있던 다른 은하를 집어삼키고 남은 은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은 결국 먼지 구름에 의해 가려진 핵이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하 중심부의 전체 질량은 1억 4천만 태양 질량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400개의 구상 성단을 가지고 있는데 은하수의 약 2배에서 3배 정도입니다. 우리 은하단의 세 번째 큰 은하는 삼각형 자리 은하입니다. 삼각형 자리 은하는 천체 목록에 NGC 598로 등재되어 있으며 은하수보다 크기가 2배 작고 이 은하를 따르는 위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소그룹의 일부 외소 은하는 중력으로 묶여 있을 수 있으며 중심에는 초고대 블랙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은하의 지름은 약 5만 광년이고 삼각형 자릿과 은하수 사이의 거리는 약 270만 광년에서 300만 광년입니다. 삼각형 자리 은하에는 ANGC 604 성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운은 우주에서 별들이 활발하게 태어나는 가장 큰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별 탄생지의 지름은 1300광년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ANGC 604 성운에는 태양 질량 10만 개의 총 질량을 가진 약 200개의 초고성이 조밀하게 모여 있으며 이 별들은 가스를 이온화하는 강력한 광도를 가지고 있어 젊고 뜨겁고 무겁습니다. 이 성운에 둘러싸인 성단은 가스들이 밝은 빛을 주고 있어 꽤 밝게 보입니다. 중력적으로 단단히 묶여있지 않은 조금 떨어져 있는 외소 은하와 성단들 중에는 IC10은 태양으로부터 약 22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별들이 활발하게 태어나는 지역 중 유일한 은하입니다. IC10은 은하수보다 반지름이 훨씬 큰 수소의 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또한 IC10의 항성 원반은 외부 외피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가장 큰 은하도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비하면 고작 작은 먼지일 뿐입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멀고 심지어 빛조차 그들 중 가장 가까운 곳에 도달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고 그 속에 숨겨진 수수께끼를 찾아내야 우주에 대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질 것입니다. 우주가 넓어도 너무 넓다는 말에 기죽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우주를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 비록 100년도 못 살지만 1000년 뒤, 10,000년 뒤에 이 은하에서 살아가고 있을 우리의 후손, 우주 먼지들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